이 화학적인 소화에서는 그 소화액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타액, 유액은 대부분 산성 쪽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세균을 죽이거나, 그래서 이 소화액이 좋으면, 즉 타액의 어떠한 부분이나 위액이 건강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살 수가 없어요. 기타 다른 균들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드시는 유산균 입에서 이미 다, 위에서 이미 다 효과 딱 떨어져요. 아주 미비하게 남은 거 가지고 다시 증식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 위의 산도가 pH가 뭐 한 2, 3 범주가 되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산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부분이 너무나 갭이 나요. 어떤 사람은 위산이 충분한데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 분명히 한 50대, 60대는 위산이 부족한데 위산이 많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느껴져요. 속이 쓰리니까. 절대 남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기 뭐가 있어요? 식도가 있죠. 식도. 이 식도 밑에 위장과 연결되는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서 그 하부 관략근에 터치를 해서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을 먹었는데 얘 들어오면 안 돼 해서 막아놓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들어오고 봐요. 그 다음에 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토를 하죠, 다시.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식도는 기능 자체가 음식이 이동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위장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가서 위에 윗문이 열려가지고 안에 들어오는데 보통 식사를 하고 누워있으면 위액이 역류를 하거나 위에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속이 쓰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절대 밥 먹고 눕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위가 어떻게 될까요? 위가 늘어나죠. 이거를 위 확장증이라고요. 이 위 확장증이 생기면 배부른지를 몰라요. 배부른지를 몰라요. 그 김정문 알로에 사장님이 사과 10개씩 먹었대요. 근데 뭐 먹고 고친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도 김정문 알로에 대리점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30년 전에. 뭐 먹고 나왔을까요? 현미, 맞아요. 현미만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과를 먹는데 10개를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이거 난리 난 거죠. 이미 늘어났대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위 확장증 말고 또 위가 늘어난 게 있어요. 그냥 위가 커진 거 말고 늘어난 거를 위 하수증이라고요. 하수는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소화액의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장 관리가 잘못되면 몸은 되게 많이 그리고 빨리 망가집니다. 이렇게 소화의 생리학을 우리가 하나 배워나가면 야 정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런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위장과 관련돼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이런 게 나온다고요. 단백질은 위에서 다 소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주는 탄수화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단백질은 위에서 1차적 어느 정도의 소화는 되겠지만 나머지는 간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음식은 간으로 안 가요. 맞죠? 어떻게 소화시킬까요?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쓸개즙을 쏘겠죠. 그 다음에 췌장에는 산을 조절하는 중탄산염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 몸에 산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보통 pH라고 하죠. pH를 조절하는 게 물과 소금이에요. 일반적으로. 물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위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음식은 어떤 환경에 있는다. 산성화는 아니지만 산의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화됐다와 산성과는 약간 달라요. 네. 산의 환경에 있다가 이것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 바뀌어요. 알칼리로 바뀌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몸은요 정말 알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한 게 저도요 소화액의 그 성질이 음식을 어떤 환경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인도해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먹은 음식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음식은 무엇의 재료인 줄 아세요? 혈액입니다. 혈액의 재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먹어서
그게 피가 만들어져요. 이거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의학에서는 골수조혈소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는 조혈 만들어진다잖아요. 혈액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뼈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정설로 채택이 되었지만 원래는 골수조혈설이 아닙니다. 원래는 장조혈설이에요. 피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장에서 만들어진다. 피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이거는 일본의 모리시다 게이츠라는 박사가 발견했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식물의 모넬라라고 하는 적혈구의 모세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슬라이스로 사진 찍어서 학회에 제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은 하지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피는 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우리 보통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면서 뭐 가려야 됩니까 하면 커피, 술, 담배 이거 빼고 다 먹어도 된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혈압이 있어도 여러분 혈압이 있는데 소금 빼놓고 다 먹으라 하죠. 혈압이 있는데 보통 그냥 인스턴트 식품 좀씩 먹어도 되냐고 하면 좀씩 먹으라고 괜찮다고 큰 상관없다고 약만 잘 먹으라고. 당뇨가 있으면 그냥 단 거 많이 먹지 말라고만 하지. 어쨌든 기본 식사 다 하게 하죠. 그러니까 보통 질병이 있을 때 식사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90% 이상이. 물론 5%에서 10%의 의사들은 간혹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피와 음식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음식이 피를 만드는 건 맞지만 그것의 경로를 잘못 채택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요. 저는 우리가 오늘 먹은 음식, 내일 먹은 음식이 내일 모레 나를 만든다. 아니면 3, 4일 후에 나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의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먹었던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방식은 소화라는 중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잘 됐다, 안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음식이 잘 꺼졌다, 안 꺼졌다. 이 말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소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백미는 소화율이 굉장히 높고 현미는 소화율이 낮아요. 근데 소화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음식이 피가 잘 만들어지고 영양으로 잘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속이 쫙 꺼지면 배가 고프면 소화 잘 됐다. 이것도 맞긴 맞지만 피가 좋다는 말에 깨끗하다, 건강하다. 그다음 또 힘이 있다. 면역이 강하다.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은 아니라고요. 소화가 잘 됐다는 것은 배고픈 것만은 아닙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세포와 하나가 되고 뼈와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게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소화예요. 즉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는 것이 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